가자명 시즌4 7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반장입니다. 네, 오늘도 두반장 작두님과 함께하는 가보일주, 저는 낯선입니다. 네. 오늘은 가보일주 사연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철공소 만세력 업데이트가 있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사일풍분의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하고요. 백호, 양인, 원진,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천라지망이 뭔가요? 무협지에 많이 나옵니다. 완전 처음 들어봐요. 저 완전히 처음. 그러니까 일종의 천라지망이라는, 지망은 진짜 글자로 망이죠, 망. 그물. 하늘이 펼쳐놓은 이 거물에 걸린다.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닌 거죠. 뭐 이런 뜻인데요. 네네. 뭐 요 네 개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 신살은 네. 뭐 너무 개수가 많기도 네. 하고 네. 또 책마다 또 그 똑같은 이름의 신살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아주 필요한 신살만을 네, 그렇게 하셨죠. 예, 실제 강의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만세력에서도 반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저는 그동안 양간만을 일간이 양간 경우만을 양인으로 네.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제가 좀 다시 좀 공부해 보니까 음간에도 양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음간도 뭐 얼마든지 폭력적일 수 있고 잔인할 수 있고 또 투쟁성과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음간도 이제 그 추가되었고요. 그 백호도 이제 일간 중심보다는 백호를 간지 중심으로. 일주 말고도 다른 주에 있어도 성립하는 것으로 추가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원진인데요. 이제 원진은 하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적용하는 방식도 전부 다 다르고. 이건 이제 특히 이제 궁합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잘 진짜 오용 남용이 제일 많이 돼가지고. 차라리 없애자 이거 해서 이제 그동안 뺐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원진을 적용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원진이라는 사례기는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원진을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한 성향을 판단하는데 추가했습니다.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천라지망은 신설됐는데요. 신설. 그래서 이제 이 천라지망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이 점지했다, 혹은 하늘이 점지한 어떤 그런 일에 종사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저주 같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은 사실은 뭔가 큰 일을 짜잘한 일은 전혀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큰 일을 어떤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또 그런 이제 활인이나 그런 이제 그 피를 보는 직업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일종의 살에서 벗어나는 기운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됐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음간이 추가된 것도 있고 새로 추가가 된 것도 있고 변경이 된 것도 있고요. 변경이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만세력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가보일주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안내드립니다. 좌파명리학 오프라인 10기 심화반 강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강일이 일주 연기되어 11월 23일에 개강합니다. 수강 신청은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일주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분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위니 공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75년 2월 17일 유시생 여성분이십니다. 을묘년 무인월 가보일 개유시입니다. 일단 저는 쫄이네요. 프로그래머 강사라고 하시고요. 과거에 회사에서 사내 정치를 겪고 일을 그만두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본인의 강한 성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셨고요. 성격 및
갑오일주 여성의 결혼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명식부터 살짝 들여다 볼까요? 네. 갑오일주로서는 보기 드물게 심각한 일주입니다. 그죠? 예, 심각하고요. 인중무토가 월간에 잘 투관했고 특히 시주가 이제 관인색을 이루어서 좀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제 느낌에는 뭔가 갑오일주로서의 성향은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이제 좀 심각한 데다가 저 계절의 기운과 시간의 기운상 좀 오화가 좋은 방향으로 좀 유도될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으로 저는 평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좀 유도가 된다면 이제 가끔은 뭐 물론 그런 성향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그 저 오화를 좀 유용하게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작두님. 네? 네. 작두님 의견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낼. 그냥 느낌 이렇게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봤을 때 그 연주상생이라고 해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잘 가고 신왕하고 제왕하시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누구나 다 있는 문제점을 하나 뽑자면은 관에서 이제 재생관이 조금은 힘든 그 토에서 생존받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나 뭐 이 정도의 애로사항은 있어 보인다 정도만 말씀 그냥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그러네요. 다르시네요 확실히. 죽더라 미안하다. 이 사연 그럼 듣고 올까요? 성향부터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부터는 평생 화를 조절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조절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화를 내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곤 주위 사람들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근데 똑같네요. 누군가에게 사과를 쿨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말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과를 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벼락치기를 자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시도해봤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썼나요? 벼락치기를 해야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때가 많아요. 트렌드보다 훨씬 앞서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트렌드 화살표에 맨 앞에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얼리 아답터라 베타 테스트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두님도 그러신가요? 저는 약간 신약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한 네 번째. 그래도 앞이다. 화살표 앞쪽에 계신. 앞쪽에 있다. 스피디한 걸 좋아합니다. 운동도 자전거, 스노우보드 등 단시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운동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피드 게임도 좋아합니다. 눈이 빠르고 귀도 잘 듣는 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꽤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보를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나아가는 힘이죠. 반대로 지루한 걸 못 참습니다. 지루하면 집중을 못해서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 들곤 해요. 그러나 한번 집중을 하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듣습니다. 책을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수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집에 1000권 책이 있습니다. 남편 말론 3000권이라네요. 남의 시선이 더 객관적인 걸로. 뭔가 알아야겠다고 맘먹으면 그쪽 분야의 책들을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양면적인 특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케줄링이나 시스템 만들고 정리하는 것에 집착하고 좋아하지만 실제 집에 제 물건은 엉망진창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이 목이 강한 저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뭐 얼리 애답터, 다음에 정보를 찾는 능력, 다음에 정보를 주로 책에서 얻는 거. 그리고 막 굉장히 많은 것을 정리하는 듯하나 사실은 늘 엉망진창인 거. 제 얘기 같아요. 측은지심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영상이나 사연을 보고 잘 울어요. 어렸을 땐 동물 잘못되는 영상만 보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스스로 망가지고 어이없는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은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저를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 너무 소심해져서 처음 간 자리에선 조용히 있거나 튀지 않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상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남성이거나 약간 센 여자분들에게 듣는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는 관대합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대로 끌고 가는 편입니다. 자녀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나 저랑 동등하거나 높은 사람들한테는 센 편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들면 저랑 가치관이 달라도 잘 같이 노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를 싫어하는 것이 느껴지면 손절합니다. 딱 정해져 있으시네요, 규칙이. 세상은 제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갑이죠. 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제 가치관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를 들어 남편은 배려가 많은 편인데 정밀주랍니다, 남편이. 그 배려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배려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아이 위주로 일이 돌아가지만 그건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관 오화가 희신이니까요. 그리고 또 갑오일주 여성분이 정화일간 남편분을 만나셨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찌질할 때 항상 네. 갑목일주에 그렇- 당당한 여성들이 좀 많이 옆에 그렇게 왔거나. 간택을 하셨나? 궁금해지네요. 비판받거나 지적질 당하면 무척 힘들어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저도 참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절도 잘 못하고 무조건 예스 우먼이라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상사 앞에서 상사가 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딱 던졌을 때 이건 전 저는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가자면 될까요? 해놓고 이제 그때 와서 이제 뒤지는 거죠. 돌아와서 책 사고 또 막 찾아보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발전 동기가 굉장히 강한 분이라서 나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과거 이력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이력 25 신사대운 김효년 결혼 세상에서 최고 잘한 것이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꽤 일찍 결혼한 편이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생활을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20년이 넘어도 항상 사소한 싸움은 많이 합니다. 26세 경진년 대학원 졸업 원래 김효년에 졸업해야 하는데 한 해 늦어졌습니다. 교수가 변덕이 심해서 모든 사람들을 드랍시켰어요. 29세 개미년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면서 첫째 딸 낳습니다. 정유일주고요. 저와 모든 것이 달라서 키울 때 힘이 들었는데 저한테 안식처가 되는 아이입니다. 토가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34세 무자년에 재취업합니다. 5년 만에 재취업하셨네요. 35 이모대운 기축년 최우수 사원됨 엄청나게 고생하며 욕 먹었었는데 처음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37세 신묘년 회사에서 정치 싸움을 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둡니다. 이후 더 이상 회사를 알아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38세 임진년 둘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갑인일주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첫째 딸과의 전쟁을 합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39세 계사년부터 41세 을미년까지 딸아이 친구 엄마들과 다니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다 좋았는데 같이 다니는 무리 중 한 명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때 노력해도 안 맞는 유형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다 좋아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40세 가보년 원래 건강한 체질이고 다부진 몸인데 이해엔 많이 아팠습니다. 간단하지만 수술도 하고 매달 아팠습니다. 41세 을미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새로 강사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자신감은 항상 큽니다. 43세 정유년 주말에만 일하는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지만 2년간 꽤 많은 경험을 이때 합니다. 여전히 같이 일하는 사람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44세 무술년 주말에 일하러 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습니다. 소소하게 일하지만 그렇게 벌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올해 경자년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책, 취미 용품들이 많았는데 계속 버리고 있어요.
중간중간 이제 그 좀 변화가 있는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질문까지 쭉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질문. 나무가 많은 사주지만 화가 많은 느낌이에요. 이런 경우 용신이 금이 되는 것일까요? 네. 두 번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심지어 시어머님도요. 아, 그러다 좀 센 사람을 만나면 자주 부딪히고요. 이런 패턴이 좀 지겨워요. 갑오일주라서 그런 걸까요? 그러나 임자일주이신 제 어머니는 평생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셨어요. 요즘은 덜하지만요. 수일관과 잘 안 맞는 건가요? 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갑오일주 여자는 결혼 운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저는 꽤 좋은 편이거든요. 베프가 남편이고 남편도 저를 많이 의지해요. 네. 네. 아, 참. 역시. 이게 교과서적인. 교과서적인. 갑오일주 신강에 참. 이제 이 사실 가지고도 이렇게 공부만 해도 갑오일주 신강한 갑오일주의 특성을 뭐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정말 그 티피컬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갑오일주의 특성들이 많이 네, 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치 그렇군요. 뭐 책을 보고 자신의 삶을 거꾸로 깨 맞췄나? 뭐 이렇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도로요. 중간중간 변화가 있는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갑오년 같은 경우에 좀 아프셨다고 하고 네. 또 경자년 들어서는 뭘 좀 버리고 계시다고 네. 좀 편안해지신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네. 경자년이 이제 아까 저희 쉴 때 들어보니까 그 갑오일주에게는 천춘지충이 네. 되는 네. 해여서 네.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해도 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 사주가 참 약간 이제 목이 너무 많이 엉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목, 음목이 조금 과하게 엉켜 있어서 비급여에 어떤 이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네. 그래서 나무가 막 너무 이렇게 솔직히 이제 법칙 없이 이렇게 너무 이제 막 어지럽게 돼 있으면 또 속가도 주고. 네, 좀 관리를 해야죠. 예, 관리 또 이렇게 또 전지 작업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쓰임새 있게 만들어야 되듯이.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것을 설계시켜 주는 이제 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제 금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금 관성은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유금은 이렇게 이 목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목은 이제 그 화와 토로 설계를 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재성을 용신으로 잡고 이제 오화를 희신으로 잡아서 그리고 이제 관은 이제 금관성은 한신으로 두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이는데 바로 그 용의신이 이렇게 일지와 월간으로 이렇게 식상성제된 형태로 아주 예쁘게 놓여져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의신이 식상성제되고 시주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인생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해서 조직 안에 들어가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고 뭐 프리랜서나 뭐 이제 이런 자영업 이런 것을 해도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고 이제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좀 수의 기운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자 뭐 일주 어머니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전체를 떠맡드는 기둥인 오화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운에 따라서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수목 기구신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갑오년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제 그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일간과 잘 안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임자일주가 그런 거고요. 특히나 어머니가 또 수인성 자리에 있으신 거니까. 그 임수보다는 이제 자수가 들어오는 것이 좀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지를 충하면서 이 가장 안정되게 보호받아야 될 희신오화가 굉장히 이제 미로로 빠지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린다면 뭐 내친김에 내 가보일주에 저는 결혼을 안 좋다. 이제 일지에 상관을 놨으니까 이제 정관을 극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이론이죠. 네, 진짜 진짜 개 같은 소리죠. 예, 진짜 개 같은 소리입니다. 선생님 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쓰레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진드기. 이 세상의 절반이 쓰레기라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개한테 미안하네요. 그래 하여튼 이제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XX 같은 논리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윈희 공주님처럼 이 오하가 기구신이 아니고 오하 상관의 기준이 용의신인데 그건 이제 더욱더 그럴 확률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자폐명리학 강의를 첫 시작했을 때마더라도 일지상관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 뭘 보러 가면 전부 너무 결혼이 안 좋다. 결혼하지 마라. 늦게 해라. 뭐 이렇게 이런 소리만 저주 같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일지상관이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유능하다라는 제 주장을 듣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수업을 들어왔다 뭐 이런 분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진짜 대단한 얘기를 가지고 그런 그 가부장적인 봉건 시대 때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건 뭐 사기가 아니라 무지의 수준이죠 사실은. 그런 무지스러운 얘기를 가지고 많은 어떤 일지에 상관을 둔 여성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정말 어슬픈 지식은 인간을 망치는 거다. 칼막스가 말한 대로 무지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 이분은 진짜 베프가 남편이고 남편도 자신 굉장히 이렇게 의지하는 편이고요. 뭐 아주 딱 그 교과서적이죠 명식대로 하자면. 위니 공주님께서 이제 그 일지상관 여성이 결혼이 안 좋다는 그런 XX 같은 소리는 내가 몸소 아닌 것을 아주 당당하죠. 그만 까세요 제가. 더 깔 것도 없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거기까지만. 대표님. 선생님 조심해 주시고요. 지금 세 개의 질문에 강프로님께 그냥 쭉 내친 김에 끝까지 가셨는데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질문이에요. 이럴 때 막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죠. 아니 저기 용신을 그러니까 화토 용신으로 잡아주셨는데 뭐 두 분 저기 이견 없으신지? 아니 뭐 공감을 하는데요. 뭐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형태로 원래는 그냥 춘불용금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목들은 그러니까 그 금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수렴하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수렴 작용이 강력해지면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는 오히려 저 금이 아작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원래 확산하는 기운들이 대부분 주된 관점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오화 그다음에 뭐 간목은 저 무토가 아주 어느 계절에든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간목의 터전이니까요. 터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무토가 밥이 되는가 간목에. 무신 잡는 갑목. 귀신 잡는 갑목. 근데 사실은 은근히 무토는 이렇게 막 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즐겨요. 다 받아주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이 황량한 땅에 나무라도 좀 몇 그루 있어야 이게. 그렇죠. 너무 심심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는 더 때려줘. 이상한데요, 그건 좀. 이벤트를 좀 만들어줘.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지들이 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때 일지 오화가 잘 작용을 하면 남편 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또는 처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저기 너무 사주가 사실은 좀 을목, 묘목, 인목, 간목 막 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목들이 얽혀 있는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칼질 잘못하면
그래서 적당히 이제 설계시켜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용신이 금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연유가 아마 이분이 남편분하고 참 잘 지내니까 정관인 저 금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금이 용신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금으로 그 지금 엉켜 있는 이 나무들을 손댔다가는 또 잘못될 수 있으니 오히려 설계 쪽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금을 몰래 조금씩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신을 둬야 이 금을 자기 편으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이분들 기축년에 최우수 사운이 돼요. 네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화토의 기운이 흘렀을 때 대부분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든가. 사실 좀 이분은 좀 제가 볼 때 토재성 이제 이 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근데 본인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어쨌건 뭐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머 강사라고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 강사라는 게 뭔지 IT 분야나 뭐 프로그램 가르치고 그럼 뭐 좋네요. 다 화에 관한 일이니까. 그런 그 지금 IT 쪽 그 프로그래머가 맞다면. 맞다면. 그런데 이제 그 화의 기운을 이제 토로 끌고 오는 게 지금 필요하다. 그랬을 때 좀 더 좀 큰 뭔가 아웃풋 퍼포먼스가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편제를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사실 그 이제 임자일주 어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보시면 되게 지겨워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좀 센 사람들을 만나면 또 자주 부딪힌다. 요 패턴이 좀 지겹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그 조직을 저 가볼지도 물어보세요. 저는 신약한 가보일주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뭐 들이받고 갑도 센 갑한테는 좀 이렇게 수구리가 되는 거군요. 답이 없어요. 이게 좀 이게 질서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거 저게 안 고쳐집니다. 뭐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는 것보다는요, 그냥 화토의 기운을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낸데라는 그 기운을 어차피 사람들한테 그냥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옷깃을 여미며 본인이 뭘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우리가 보통 인간의 어떤 성향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뭐 우리 엄마를 대할 때나 부모를 대할 때나 자식 대할 때나 친구를 대할 때나 사실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일정 부분은 한결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이분은 일단 기운이 약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써 그것을 저는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으면 좀 속가내고 좀 다투기도 하고 저는 이러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겨워하시지 마라. 그게 본인이시다. 더군다나 이게 겁재가 정말 이렇게 확 틀어박혀 있거든요. 이게 겁재라는 게 이제 간목 입장에서 보면 주변 동료나 아니면 사람 관계들인데 저 겁재도 되게 힘이 세요. 이 사주가. 근데 저거 속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그냥 칠살 평관을 쓰든지 경금을 쓰면 이제 을목을 제거하는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경자년이니까 뭔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정돈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툼이야 뭐 치고받고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닌데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이분이 어울려야 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시면 되겠네요. 팔자대로 잘. 그 명식상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하셨던 멘트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저 부럽고요.
뭐 사연도 그렇고 질문에 답을 하면서 느낀 건데 뭐 아주 네. 사주팔자대로 이분은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건강히 잘 간만에 또 자랑 사연 저희가 한번 만나본 것 같고요. 네, 뭐 남편분과 또 사이가 좋으시고 뭐 따님하고도 사이가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정유일주니까 또 얼마나 귀엽겠어요. 말도 잘하고. 제가 이렇게 아이 둘 정도 이제 같이 그 놓고 살면서 남편이 베푸고 남편도 나이 베푸고 이런 않죠.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것도 가보일주가 그러니까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감목인가 싶은 게 있는 게요. 닉네임이 공주 공주가 되기는 연세가 조금 여왕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공주 그러니까 이분도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지금. 겸손을 많이 좀 겸손해. 많이 한마디 하시죠. 세상은 제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위니 공주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제발 잠 좀 줘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니 좋다. 죽겠다.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해. 수면은 양보다 질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소리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균형 잡힌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메디테이션. 결제 없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월 5,500원에 면역 수련, 연꽃 수련, 피라미드 연상 수련, 클래식 수련 뭐가 이렇게 많아?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함을 검색하세요. 잠 안 올 땐 함 메디테이션. 네, 두 번째 사연은 가보일주 남성분 사연이고요. 이번 닉네임은 쓰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89년 6월 3일 생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술시 혹은 해시생이라고 하시고요. 남성분이시고 기사년, 기사월, 가보일, 갑술 혹은 을해시입니다. 직업이 영화감독 지망생. 뭐 저기 작두님과 좀 접점이 또 보입니다. 살짝. 생시가 불명확한데 어머니는 오후 8시에 나왔다고 하시고요. 출생 당시 아버지가 밥을 먹으러 가고 없어서 매우 실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발견한 노트에는 제 출생시가 밤 11시로 적혀 있었다고. 의뢰시가 맞는 것 같은 게 아버지가 아무리 무심하셔도 아이를 낳고 있는 아내를 두고 밥 시간 됐으니 칼같이 식사를 하러 가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첫 아이 낳을 때 밥 먹으러 갔던 사이에 칼같이 간 건 아니고 나를 나왔다면서 뭐 이틀 동안 안 나와서 설마 이틀 동안 안 나온 애가 지금 나온다 싶어서 그냥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옆에 만화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만화를 보고 들어가자. 진짜 미치겠다 정말. 근데 이연세 만화 부장님도 아시나요? 알죠. 그래서 사람도 아니야라는 가족 간략한 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께서 아버지가 이제 애가 너무 안 나오니까 옆에 계시다가 밥이라도 좀 먹고 오라고 사위를 보냈다는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미궁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성향이나 뭐 대운의 흐름, 과거 이력들 보면서 또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사가 연월에 쾅 박혀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연 중에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세요. 가보 성향이 맞는지 기사 성향이 많은지 본인도 조금 헷갈리시는 면이 있다고 사주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사주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헷갈리면 저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죠. 뭐 굳이 나쁜 쪽으로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항상 이런 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든 좋게 생각하자 이런 주의자인데 아무래도 편인이 있는 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쏠리는 것보다. 강프로님? 이건 뭐 좀 이번엔 좀 그래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갓난아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살아온 이력을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 눈에는 기사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일단 성향과 과거 이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뭐 신약하니까요. 네. 네네. 성향. 저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인 편이었고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늦게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전공도 늦게 시작했어요. 요걸 보면 일단 의뢰실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5살 터울의 누나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재수, 천문학, 건축 그리고 지금은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반대인 것 같은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했고 영화를 재수는 안 했고 이제 천문학을 하고 있죠. 네. 네, 저번 시간 복습이 확 되네요. 네. 네. 처음 본 사람에게도 큰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너무 객관적으로 혹은 쪼잔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걸음으로 걸어가는 타입이지만 겁이 많다 보니 몇 번 깨져보고 난 후로는 조심성이 아주 많아졌어요. 네, 거의 이제 의뢰실로 거의 네.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직 많이 덜렁대지만 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몇 수를 두어보고 나서 상대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저도 그 사람에게 맞는 수를 둡니다. 네. 긴장하죠. 그런 판도 그런 대로 잘 둡니다. 그렇지만 상대도 저처럼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면 금방 설렁설렁 두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가 되기 위한 엄격함 같은 걸 갖지 못해 리더십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네. 상대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정도가 너무 크달까요? 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공부합니다. 아, 요것도 앞에 네. 위니 공주님, 네, 위니 위니 공주님과 공주님. 또 동일하네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잘 안 하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도서관에 발을 들인 이후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는 일이 종종 즐거웠습니다. 지금 연애 중인 여자친구는 시주와 월주만 세종대왕님과 반대인 임진일주인데요. 8살 연하입니다. 연애 초기부터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사귄 지 2달 만에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X새끼라고. 네. 무섭다기보다는 좀 황당해서 아는 영화 선생님께 상담도 드려봤지만 역시 매번 제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라고 말하며 1년째 열심히 좋은 남친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제다신약인데 여자친구는 관다신약입니다. 아는 건 없지만 여자친구 사주를 보고 있으면 이 친구 삶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꼭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최근 점 때문에 또 자기나 잘해요. 여자친구 명식을 살짝 알려드리면 이분 역시 시주는 정확하진 않고요. 네. 정축년, 갑진월, 임진일입니다. 병호시일 수도 있고 일사시일 수도 있고 하네요. 네. 관이 3개이고 괴관과 백꽃살이 중중. 네. 제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치만 고집이 워낙 세서 여친님이 무리시니 나무인 제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무관 무제 사주의 커플도 참 의외로 잘 맞고 잘 맞죠. 이 제다 신약과 관다 신약도 의외로 네.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과거 이력. 1. 무진대운. 5살 개유년 즈음 경상도에 살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항상 우울했네요. 그래도 엄마 품은 따뜻했던 게 기억나서 다행입니다. 10일 정묘대운. 학창시절은 정말 무난했습니다. 진짜 방황은 대학생 때 찾아왔으니까요. 가끔 일탈을 하긴 했지만 항상 선 넘는 걸 두려워했어요. 20세 무자년 산속에 갇혀서 재수를 했습니다. 20일 병인대운. 대학에 진학했지만 어렸을 적 깔끔 떠는 성격에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겹쳐서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속으로는 엄청 외롭고 괴로우면서도 손 내밀 줄 몰랐다 할까요? 옛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뭐 지금도 그런 제 모습을 사랑하긴 합니다만 네. 어디 가서 요 갑은 하나도 안 딱 네. 티가 나죠. 조금씩. 네. 23세 신묘년부터 24세 임진년에는 바다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동갑내기 맞선임인 경인일주 친구가 생겼어요. 이 친구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 좋다고 자꾸 따라다녀서 까짓거 친구 해주기로 합니다. 아, 친구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군요. 인생에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죠. 그러다 무술년 말에 저 혼자 크게 화가 나서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지만 아직 연락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5세 계산연에 제대하고 복학, 본격적인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고행하는 구도자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시죠? 네. 박준님께서 의뢰시인 것 같다고. 네, 확정인 것 같아요. 확정인 것 같네요.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젠 다 흘려보내서 기억나지도 않지만 너무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그 과자에 대한 식탐을 제어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못마땅해서 어느 날엔 과자 20개를 사다 놓고 죽기 직전까지 먹는 식. 왜? 담배는 줄담배로 한 자리에서 한 갑 정도 피워봤는데 밤에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술은 못 마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다. 여기서 술까지. 네, 술까지 하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26세 가보년에 수년 동안 계획했던 전과를 실패해서 크게 좌절했습니다. 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도 못했는데 같은 학번의 다른 놈이 벌써 TO를 꿰찼더라고요. 쪽팔려서 집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돈도 없이 서울에서 혼자 시간만 보내는 저를 보다 못해 엄마가 쌈짓돈 챙겨주셔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멋있는 엄마다. 30일간 매일 몇십 킬로씩 도보 여행하고 몸이 아작나서 남은 보름 정도는 도시로 나가 요양만 하다 돌아 나왔습니다. 귀여우시네. 혼자 다녀서 유럽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돌아와서도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 매일 서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복학하고 전공 강의실 맨 뒤에 앉아 창밖만 내다보며 지내다가 별 생각 없이 넣은 필수 교양 수업에서 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강의실을 뛰쳐나가 매일 고시원 일대를 5시간씩 쏟아니거나 방에 처박혀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 부적응자처럼 읽힐 수 있는 것 같아 첨언하자면 맞습니다. 부적응자였던 게. 깔끔하게 인정하시네요. 네. 저도 이 시절에 한 하루에 영화를 3편씩 한 2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영화가 이쪽 사연하고 이쪽 사연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짬뽕이 되더라고요. 영화 스토리가. 예. 하루에 3편씩 2년을 보니까요. 그럼 그렇겠다 진짜. 예. 27세 을미년 끝에 첫 번째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방 안에서 하루키 단편 소설집을 보다가 너무 외로워서 뛰쳐나와 발길 닿는 아무데로나 들어갔더니 그녀가 있었습니다. 이거 약간 영화 같은데요? 네. 외국인이었는데 1년 좀 못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이별 후에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에서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숙박업소 청소 일을 했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이런 작은 일만큼이라도 책임지고 해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도 한동안 일을 계속했습니다. 네. 정유년 본가로 돌아오니 엄마가 돌봐주셨습니다. 목표를 가지면 내 인생은 망가진다. 나는 내가 부서질 때까지 해버리니까.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부서지는 걸 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싶지 않았는데 나이든 아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시는 엄마에게서 어떤 슬픔을 보았습니다. 다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작은 설계사무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하고 싶었던 전공의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기뻤고요. 완급 조절. 대학 내내 그게 잘 안 됐는데 말단 인턴 직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일 자체보다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많이 배우는 6개월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혁명에 가까운 본인 스스로한테는요. 네. 네. 대학교에서는 왜 이런 걸 배울 수 없었던 걸까? 일을 그만두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껏 시도했던 것들마다 작게나마 성과를 냈지만 끝까지 해낸다는 느낌은 없다.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일까? 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까 하고요. 30일 을축대운 기해년. 각본 연출로 단편을 2편 찍었습니다. 작업 중 현 여자친구를 만나 얼결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경자년 영화학교에 조교로 1년간 취직하고 월급 생활 중입니다. 작년에 찍은 단편 하나가 얼마 전 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축하드리네요. 일단 네, 여기까지가 최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계속 의뢰시라고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뭐 정리를 의뢰시로 하면 될까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갑술시가 되면 지장간에도 이제 그 인성의 부재가 생기잖아요. 네네. 지장간에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지점마다 이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애틋함이 느껴지죠. 신약한 와중에 또 어머니가 준 돈 가지고 또 그것을 해외여행을 가서 이제 쓰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인성 수와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의뢰시라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좋다 이거죠. 예. 그런 판단입니다. 네. 저는 내심 이게 술시로 가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의뢰시인 걸로 결론을 내리고 질문이 3가지 있는데요. 질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일지가보 연월주가 기사인데 기사일주에 가깝나요? 가보일주에 가깝나요? 네. 근데 이 질문은 이제 갑기 화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의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양가는 원래 이제 옆에 세력들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도 나는 난데 하는 게 갑인데 내는 낸데 항상 있어서 합화가 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은 있는데 저기 이제 겁재도 있고 인성도 의뢰에 있기 때문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끌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간의 어떤 고유한 특성으로 그냥 가보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그 앞선 가보 일주 신강한 위니 공인에 비해서 이번은 신약한 가보 일주에 사실 또 모든 것을 거의 다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은 어차피 그 합을 통해서 성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런 걸로 고민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 일주이신 걸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창 역마가 있는 연월주가 공망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의뢰시가 되면 공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충이 일어나서요. 그 공망이 다 해공되어서 그냥 공망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자친구랑 궁합이 어떤가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 옆에 괄호치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 지금 확실히 가보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결혼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건데 궁합이 나왔네요. 아까 임진일주 여성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주를 떠나서 8살 어린 여성에게 욕을 먹고 1년간 자기를 고쳐서 만난다는 건 궁합이 안 좋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은 저는 궁합이 맞는 것이다.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프로님 견디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 견디죠. 이거 더해달라고 욕을. 그렇지만 바꾸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못 바뀌죠.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1년을 고쳐보고 싶어서 따라갈 고쳐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래서 신약한 와중에 이제 저 해수를 저는 좋게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용해서 좋게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자친구가 임진일주라고 하시면 당연히 궁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좀 많이 내렸을 것 같습니다. 강프로님? 근데 뭐 여자친구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시도 불명하고요. 제 느낌적 느낌상은 여친분이 병호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갑진, 임진, 병호 저는 무서워. 저는 또 쫄이네요. 저는 신약하면 병호실 같은데요. 사실 뭐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사주에 뭐 궁합이라는 이론 자체도 없고 또 뭐 잘 만나요 안 만나요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결정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맞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되게 또 오랜만에 또 멋있네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뭘 멋있어. 아니 선생님 연애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계속 말씀해. 어떤 노력도 안 하시죠? 전 진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너무 성의 없었나 대답이? 너무 사람 영혼이 없나?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전과자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선들 때문에. 근데 그 스스님이 그런 자세, 이 여친분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신다면요. 네네. 솔직히 가보일주가 그런 자세를 가지신다면 사실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성 병호일주의 그 시주가 맞다면 병호 시주가 맞다면 이 임진일주의 여친분은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감독 지망생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 남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임진일주는 제가 늘 그 하는 말로 꼭 세종대왕의 일주라서가 아니라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이제 그 환각 속에 사는 힘이 있거든요. 환각은 좀 너무했다. 아니 근데 그 환각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으로 모시면 돼요. 여왕으로. 그러면요 이 여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게 뭐 앞 시간에 그 가보일주 뭐 저기 연애 공약법이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상대가 이제 임진일주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건 매치가 성립하지 않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새끼한 소리를 바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신분 이게 계급이 달라요. 계급이. 그러니까 뭐 가보일주 따위가 약간 골품제도 약간 그런 느낌. 여기는 이제 그 육두품 아래고 여기는 최하 진골, 최대 승골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면 기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팀장이 되는 것보다 이제 팀원이 되셔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아니죠. 이제 성운을 기대해야죠. 이 팀원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네요. 그 혹시 그 스세님 사주가 좀 신약한 가보라서 더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낙 화기운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신약을 넘어서서 화기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신약 신강을 넘어서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뭐 사실 이제 영화 감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참 사실은 통상적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시밭길인가요? 또 쉽게 또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계속 쓸 수 있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운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바뀔 수 있죠. 영화 감독에서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시니까. 그럼요. 근데 이분 뭐 나이가 32세신데 제가 32세 정도 나이를 돌아보면 이분처럼 다양하게 뭔가를 그래도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뭐 저는 이제 저 편인을 그 어쨌든 좋은 기운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흘러가는 운세가 이제 해자축으로 이렇게 쭉 이게 나이가 들어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기운들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굉장히 좀 많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말년은 그러니까 중년에서 말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스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다운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포커싱이 필요하다. 이제 20대는 또 조금 다르니까요. 벌써 이렇게 그 얘기들이 이렇게 초청도 받으시고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뭔가 20대 후반부터 오면서 뭔가 흐름이 서서히 좀 달라지고 있어요. 아주 미약한 느낌이긴 하지만 완급 조절도 좀 하시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영화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 빛을 볼까요라든지 뭐 계속 작가를 해도 될지요라든지 뭐 이런 질문이 꼭 있었는데 이분은 없어요. 그건 정해진 거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말로 아 그래요? 그럼 하지 말까요? 이런 생각을 아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난 그거 할 거니까 니들은 대답만 해버려. 저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PD님이 이거 준비하시면서 느낀 게 사연은 너무너무 길대요. 너무너무 길고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근데 질문은 간단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가보일주는 그러면 본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지 궁금한 건 없는 거다. 그렇죠. 앞선 분도 그랬어요. 그죠? 정말 짧은 내용은 굉장히 팩트에 가까운. 그러니까 니들이 내 인생에서 뭐를 얘기하지 마. 난 그런 거는 관심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근데 약간 이거 사소한 거 몇 개를 모르겠어. 그것만 얘기해줘. 약간 그런 느낌? 그러신가요? 같은 가보일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자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정말로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 이때 이렇고요, 저때 저랬고요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아라. 정말로 요때 요랬고 요때 요런 게 딱딱딱 맞아 떨어졌어요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더 큰 거고요. 공익적인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승은을 공익적인 이유로 하고서 근데 얘기는 다 했으니까 여한은 없는데 질문은 좀 있네요. 이러면서 간단한 근데 바꿀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쵸. 이런 느낌이죠. 바꿀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떤 선택에 대한 궁금함이 없잖아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 그러니까 인성에 갈팡질팡이 없는 거죠. 이 가보라는 그 자체가. 일단 불을 이미 태웠는데 이걸 끌까요 말까요라는 고민은 안 하는 거죠. 타면 얼마나 더 타겠냐 뭐 이런 정도 질문인가. 그러네요. 참 아니 그 첫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그렇고 가볼주는 되게 깔끔하게 그냥 딱딱.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닐경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부르실 건가요? 아니 부를 수는 없고요. 닐경이 Lost in Never Sleeps라는 79년도인가 앨범에서 굉장히 발표한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영어는 기억이 안 나고 한국말로 바꾸면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느니 차라리 불타 사라지겠다. 아싸리야. 사실 이 노래의 이 대목을 커트 커베인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게 가보이 정신이거든. 서서히 페이드 아웃 하느니 그냥 불타서 저랑은 완전 반대네요. 정면은 그냥 뭐 여리여리하게 계속 가늘고 길게 이렇게 가늘고 길게 위아래가 반대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가늘게 그냥 길게 이건 또 이제 가보는 그냥 시원하게. 왜냐면 정면은 어쨌거나 그 젖은 장작으로 힘들게 불을 피해서 밤에 이렇게 촛불을 끄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막 뗄감은 꺼질라 그러지 바람은 막 문틈 사이로 막 들어오지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꺼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는 가보는 다릅니다. 가보는요 순교를 기다리는 당당한 이제 확신범 같은 거거든요. 순교라는 표현은 정말 에너지가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나 곧 불태울 건데. 뭐가? 왜? 나한테 뭐 찌질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딱 이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볼지를 되게 늦게 하게 됐나 봐요. 니네 사연 없어? 알려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 전 제일 마지막에 가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맨 마지막은 아니네요.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에어티는 남은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경술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고개를 숙여지는. 그냥 사실은 저번 주에 저희가 지지난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보일주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게 좀 이상하긴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오늘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스스님 질문이 간단해서
그 뭐 궁합 관련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드렸고요. 그런 자세로 네. 계속 가시면 네. 네, 뭐 사별이 목적이신가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네,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 여성분도 그 파트너 되는 분도 똑같이 이제 이 30대 중반 이후에 말년 중년에서 이제 그 노년까지 이어지는 50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금토로 흐르는 토금으로 토금수로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운을 길게 이렇게 끝을 향해 가는 그 좋은 대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게 초년의 어떤 이 그 고난만 이겨내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은을 기억하시고요, 스스님. 네. 지난주에 마칠 때 제가 작두님 그 저기 소감을 안 물어봤더라고요. 네, 두 반장님이. 두 반장님. 네. 뭐 이렇게 2주 연속 함께 하셨는데 뭐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다시 왔는데 네네. 글쎄요. 제가 주제 넘게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알지도 죽더라 못하면서.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갑갑의 5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지 보통 갑을주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많은 오해를 좀 거두시면 제가 그 다른 갑오들한테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약간 신약한 갑오의 또 자세를 마지막에는 그 정도로 끝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고요. 네, 그 갑오일주도 신강하고 신약하고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네. 여기까지가 갑오일주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위니 공주님과 스스님은 저희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1:1 문의 게시판 통해서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시면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시집과 음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투척 덕분에 갑오일주 시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내주시는 사연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갑오일주 다음 시간은 경술일주로 갑니다. 네, 경술일주에 관한 사연, 질문 11월 15일까지 현재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 공지 양식을 필히 좀 꼭 참고하셔서 지키시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경술일주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진짜 깔끔하다. 깔끔. 갑오가 이렇게 깔끔이야. 아니 10시 반, 10시 반. 11시도 안 됐어? 갑오의 추진력으로 깔끔하게 거의 그냥. 무조건 12시였거든요.